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가 다룰 기업은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반도체라는 게 결국 실리콘 웨이퍼라는 동그란 판 위에 아주 미세한 회로를 수없이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이때 각 층의 회로가 정말 머리카락 한 올보다도 더 정밀하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바로 그 정렬 상태를 측정하는 오버레이 계측 장비가 이 회사의 주력 제품입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는 뭐랄까 이 분야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주 탄탄하게 성장해온 기업이죠. 그런데 바로 그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야심차게 추진하던 해외 매출이 계속 지연되면서 결국 2025년 목표 성장률 달성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탄탄한 기술력과 국내 시장 지배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과연 이 해외 시장에서의 부진이라는 성장통을 딛고 차세대 반도체 시장의 주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해외 시장이라는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결국 성장이 정체되고 마는 또 하나의 국내용 강소기업으로 남게 될 것인가? 바로 이 문제를 놓고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가진 그 독보적인 기술력과 미래를 향한 선명한 청사진을 볼 때 지금의 부진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일시적인 성장통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해외 시장에서의 그 명백한 실적 부진과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비용 부담 같은 현실적인 리스크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미래를 낙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역시나 흔들리지 않는 기술적 해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전공정 오버레이 계측 분야에서 국내 양대 반도체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이게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판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이 회사의 기술력을 글로벌 탑티어 수준으로 인정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이 강력한 기반이 있기에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고 봐야죠. 그 기술력과 국내 시장 지배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국내 시장은 이미 50%나 차지했기 때문에 더 먹을 파이가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려면 해외로 나갔어야 했는데 바로 그 해외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이 제 두 번째 포인트로 연결됩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국내 시장에 안주한 게 아니라 이미 성공적으로 미래 시장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뭡니까?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죠. AI 시대의 필수품이잖아요. 이 HBM을 만들기 위한 어드밴스드 패키징, 즉 후공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이 시장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진출했다 수준이 아니라 벌써 패키징 관련 매출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저희가 가장 잘하던 정확하게 정렬하는 기술이 후공정에서도 그대로 통한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후공정 매출 30%는 인상적인 숫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해외 시장 부진을 만회할 만큼 강력한 카드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바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압도적인 체력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매출 총이익률이 무려 55%에 달합니다. 제조업, 특히 장비업체에서 55%라는 이익률은 거의 꿈의 숫자라고 불립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잘 번다는 걸 넘어서 우리 기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객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거든요. 이 정도의 체력이 있으니 당장 내년 3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두께 측정 장비 같은 신제품 개발에 투자하고 더 나아가 글라스 기판용 검사 장비 같은 한 세대 앞선 기술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해외 매출 부진은 미중 분쟁 같은 외부 요인이 큰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이 55%라는 튼튼한 체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성장을 이뤄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런 장밋빛 미래 전망만으로 지금 당면한 현실의 벽을 가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는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합니다. 첫째, 명백한 실적 부진을 직시해야 합니다. 회사가 스스로 올해 목표 성장률 달성에 실패했다고 인정했고 그 이유가 바로 해외 매출 지연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부 변수가 아니라 회사가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핵심 전략, 즉 해외 시장 공략에 제동이 걸렸다는 아주 심각한 신호입니다. 그건 미중 분쟁으로 인한 중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바로 그 부분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해외 시장의 극심한 불확실성 말입니다. 한때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였던 중국 매출 비중은 기술 유출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작년 20%에서 올해 10%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전략적 선택이라고 포장은 하지만 사실상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 중 하나에서 스스로 발을 뺀 셈이죠. 그 대안으로 일본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건 아직 말 그대로 계획일 뿐 단 하나의 가시적인 성과도 없습니다. 일본 시장이 어떤 곳입니까? 이미 KLNA나 ASML 같은 글로벌 공룡들이 수십 년간 고객사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아성을 구축한 곳입니다. 후발주자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게 과연 쉬울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성공 레퍼런스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세 번째 문제와 연결됩니다. 바로 증가하는 비용 부담입니다. 일본이든 미국이든 해외 거점을 새로 만들고 현재 인력을 채용하는 데는 막대한 고정비가 들어갑니다. 또 글라스 기판 같은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 투자도 계속 늘고 있죠. 그런데 매출 성장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해야 영업이익률 25%가 가능하다는 회사의 목표는 뒤집어 말하면 그전까지는 수익성 개선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밋빛 미래만 믿고 투자는 계속 늘리는데 정작 돈을 벌어와야 할 해외 시장에서 성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투자 비용은 고스란히 재무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리스크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우려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 부진을 구조적인 한계가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일시적인 성장통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매출 축소 문제를 다시 보죠. 눈앞의 매출 때문에 우리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핵심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맞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울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 국내 고객사들과의 성공적인 협력 경험, 즉 확실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다른 글로벌 HBM 고객사들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거든요. HBM 시장은 특정 국가에 국한된 시장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고객사를 전 세계로 다변화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전략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너무 좁게 포장한 것 아닐까요? 솔직히 그 설명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에서 후퇴한 건 뼈아픈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시한 다른 글로벌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KLL이나 ASML 같은 기존 강자들은 단순히 장비만 파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관계와 고객사의 최적화된 서비스망까지. 이건 기술력 하나만으로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오르스 테크놀로지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점은 저도 인정하지만 후벌주자로서 그들의 아성을 깨고 들어가는 건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계획이나 접촉 중이라는 말보다는 단 하나의 의미 있는 수주 계약이라도 보여줘야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지금의 실적 부진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사업의 잠재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해외 시장 개척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면 당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HBM 시장에서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의 흐름 자체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낸드 플래시 같은 단일 칩의 성능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여러 칩을 얼마나 정교하게 쌓고 연결하느냐, 즉 패키징 기술이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여러 칩을 수직으로 쌓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나
다이투 웨이퍼 공정에서는 각 칩의 위치를 정확히 맞추는 게 핵심인데 이게 바로 저희 오버레이 기술의 본질입니다. 주요 고객사로부터 IR 오버레이 장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미 확보했고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잠재력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공정 사업이 현재의 부진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겁니다. 후공정 매출 30%가 대단한 성과라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건 분명히 칭찬의 부분이죠. 하지만 그 30%의 내용, 즉 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매출 대부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결국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핵심 고객사로부터 나온 것 아닌가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게 과연 해외 시장에서의 부진을 상쇄할 만큼 폭발적인 신시장을 개척했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 시장의 연장선상에 가깝죠. 그리고 전공정에서의 성공 공식이 후공정에서도 그대로 통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후공정, 즉 어드밴스드 패키징 분야 역시 이미 수많은 강자들이 경쟁하는 레드오션이거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글라스 기판 같은 신시장은 아직 시장이 언제 열릴지 표준이 어떻게 정해질지도 모르는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당장 올해 발생한 실적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제 냉정한 판단입니다. 잠시만요. 그건 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모든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감당할 체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강조했던 매출 총이익률 55%는 단순히 높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회사가 R&D나 해외 거점 투자 같은 비용 증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완충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창사 이래 매출이 단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했다는 사실이 이 회사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단기적인 비용 증가가 두려워서 투자를 멈추는 순간 그 기업의 성장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저는 지금의 투자를 부담이나 리스크로만 보는 것은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멈춘 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항상 성공적인 결실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투자의 본질적인 리스크죠. 매출 성장이 기대만큼 따라와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정비만 계속 늘어난다면 말씀하신 그 55%라는 높은 이익률도 순식간에 깎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장 큰 변수인 해외 시장 개척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그동안 쏟아부은 투자 비용은 고스란히 손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지출이 미래의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지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돌아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 불확실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현재 주가나 실적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높은 이익률이라는 안전벨트만 믿고 너무 과속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르스 테크놀로지가 올해 겪은 해외 시장 부진과 그로 인한 실적 미달성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 시장이었던 중국에서의 사실상 후퇴, 일본과 같은 신규 시장 개척의 높은 불확실성, 그리고 R&D와 해외 거점 확대로 인해 계속해서 늘어나는 고정비 부담은 앞으로의 성장에 분명한 위험 요인입니다. 미래의 가능성만으로 지금 당면한 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모두 덮을 수는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물론 당면한 과제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 즉 독보적인 전공정 기술력과 HBM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올라탄 확실한 성장 동력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시적인 해외 매출 부진이라는 현상보다는 어드밴스 패키징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체질 가치를 개선하고 있다는 구조적인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55%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익성은 이러한 변화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재무적 체력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그들의 기술적 강점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이라는 높은 벽을 마침내 넘어설지 아니면 눈앞의 현실적인 과제들 앞에서 결국 주춤하게 될지 그 결과가 정말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기술력이라는 이상과 해외 시장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기업의 다음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